네, 안녕하세요. 헌법 이은영. 오늘 폴카칩 금요일 여러분들의 저녁 시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입법고시 문제 준비했고요. 오늘은 직업의 자유 두 지문 준비했습니다. 두 가지 지문 다 중요한 판례이고 쟁점들이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서 같이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문입니다.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 소득활동이다. 여기까지 맞는 내용이죠. 그런데 공공의 무해성을 요구하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무해한 것을 요구한다 아니다? 결론 알고 있죠. 무해성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불법인 뭐도? 성매매 역시 직업이다 아니다? 직업이 맞다. 그러므로 형사처벌하는 법률 조항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가 아니라 제한한다 이렇게 되죠. 정답 X입니다. 이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한다입니다. 그런데 이 성매매 형사처벌 사건 제한되는 기본권 또 제한되지 않는 기본권이 요즘 출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여기서는 직업 선택을 얘기하죠. 그래서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이 맞습니다. 두 번째, 또 출제되는 거, 성매매라는 것은 내가 뭐죠? 성행위를 함에 있어서 대가를 받고 성행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행위를 누구랑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뭐예요? 나의 기본권 중에서도 우리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또한 둘은 세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성행위는 나의 뭐에 해당한다. 아주 민감한 사생활이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도 제한이 된다. 이 세 가지가 제한되는 기본권입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만 알고 있지만 2번, 3번도 최근에 기출이 많이 됐다는 점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4번. 이 사건에서 여성이 성매매로 형사처벌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주장해야 됩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돈 때문에 비자발적 성매매 피해자가 된 것이다 라고 진술을 하면 형사 책임을 면하게 돼요. 그러면 그것이 혹시 나의 형사 책임에 관한 진술을 하게 한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결론 내리냐면 아니다. 진술 거부권이라는 것은 나의 형사 책임과 관련된 불리한 진술인데 그러한 성매매 피해자라는 진술이 나에게 불리한 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진술 거부권은 제한된다 안 된다? 제한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론보다 침해하지도 않는다. 최근에 경찰 간부 시험에서 이 부분을 출제했어요. 뭐라고? 침해한다라고. 진술 거부권을 침해한다라고 출제를 했는데 뭐다? 제한도 되지 않고 침해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성매매 관련해서 나오는 기본권이 1, 2, 3 제한된다가 맞고 이건 제한된다. 이건 제한도 안 되고 당연히 침해도 아니다. 이건 제한되지만 침해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결론 합헌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지문은 한번 읽어보면 이건 한번 읽어볼게요. 아동학대 관련 범죄다. 나쁜 범죄죠. 아동을 학대했다. 이렇게 전과가 있는 사람을 형 집행 확정 등 후 10년 동안 어디에 취업 제한을 하냐면 아동 관련 기관인 체육시설의 운영 또는 취업할 수 없게 하는 것. 취업 제한 조항이죠. 이게
주관적이냐 혹은 객관적이냐 수행자유 제한이냐 물어보는데 결론은 뭐다? 나의 능력, 자격, 전과 역시 나의 주관적 사유죠. 모든 사람이 전과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주관적 요건에 의한 좁은 의미의 직업 자유 제한에 해당한다 아니다? 해당한다. 맞는 지문이에요.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주관적인지 객관적인지 고민될 때는 대부분 주관적 사유입니다. 전과라든지 혹은 시험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주관적 사유에 해당해요. 그런데 시각장애인 안마 사건이라든지 탐정업 자체를 금지한다든지 경비업법 겸용을 금지한다든지 몇 가지 사유는 객관적 사유에 해당하죠. 구분을 해주시면 되고 오늘은 그게 포인트로 설명드릴 것이 아닙니다. 이 아동학대 범죄자를 포함해서 일종의 성범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가 많이 들어와요. 이 중에 이제 아동학대도 여기 하나로 보고 하고 있는데 성범죄자, 특히 성범죄자는 이런 것처럼 취업 제한이 되고 있고 신상 정보가 등록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도들 지금도 존재해요. 근데 위헌 결정 난 것은 이 부분 중에 기간 부분입니다. 기간. 취업 제한, 똑같이 아동학대 범죄처럼 취업 제한을 몇 년으로? 일률적 10년으로 규정한 것. 위헌이다. 신상 정보 등록을 일률적 20년으로 한 것. 위헌이다. 10년, 20년, 일률적이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성범죄자의 범죄의 경중을 묻지 않고 나쁜 놈인지 덜 나쁜 놈인지 묻지 않고 일률적 10년, 일률적 20년인 게 경우에 따라서 경미한 경우에는 지나칠 수 있다, 위헌이다, 예요. 이거 좀 심정에 반해서 사실은 그쵸? 심정에 반해서 잘 외워지지 않는데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이에요. 이 신상정보 등록이 20년이었다가 위헌 결정을 받고 개정이 됩니다. 어떻게 개정이 됐냐? 자, 벌금형은 10년. 3년 이하 징역형인 경우에는 15년. 3년 초과, 그리고 15년, 3년 초과, 그 다음에 10년 이하. 이게 20년. 그 다음에 4번. 사형 무기징역이다. 그러면 사형도 있을 수 있죠. 무기징역 이상이다. 그러면 30년. 즉 어떻게 됐죠? 일률적 20년에서 10에서 30년으로 세분화된 겁니다. 가벼운 범죄는 10년, 무거운 범죄는 30년. 그렇죠? 범죄에 따라 세분화됐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최신 기출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 부분에서 나왔어요. 1번. 일률적 20년이 위헌인데 벌금형을 선고했을 때 10년 선고하는 이 개정법이 합헌이냐 위헌이냐 나왔을 때 결론 뭐라고 나왔냐면 합헌입니다. 왜냐? 일률적 20년인 부분이 위헌이라 그래서 세분화를 했고 벌금형처럼 경미한 범죄는 10년으로 낮췄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거예요. 합헌. 그래서 키워드는 이게 될 겁니다. 벌금형이 되고 10년이 됩니다. 이 10년은 자칫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아니고 벌금형일 때 10년인 거 합헌이다.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정리하면 취업 제한 일률적 10년인 거 위헌이다 라는 것이고 신상정보 일률적 20년은 위헌이지만
벌금형 10년 선고는 등록은 합헌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취업 제한 관련해서 위헌 판례도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개의 판례가 있습니다. 여기 체육시설, 그 다음에 의료기관, 가장 최신 판례가 어린이집이었어요. 어린이집도 어쨌든 일률적 10년은 모두 위헌입니다. 위헌인 것을 잘 기억해 두시고 비교 판례로 이 합헌 판례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헷갈리죠? 저도 좀 헷갈리는 포인트여서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서 한번 오늘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까지 제가 입법고시 문제를 다뤄드렸고 오늘은 직업의 자유에 관련돼서 두 가지 중요한 판례를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저녁 드시면서 마저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이 신상정보 취업 제한 관련해서 판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잘 메모해 두시면 시험장에서 도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남은 한 주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주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